어제 그 베컴 아들과 그런 가족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뉴스에서 봤는데, 이제 그 뉴스 자체보다 댓글에서 제가 생각한 게 많았어요. 굉장히 한국적인 댓글들, 대체로 부모님들이 오셔서 그러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그냥 무조건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뭐 네가 그 얼굴로 베컴 아들이 아니면 여자라도 어디 사귀어 봤겠냐, 배가 불러서 아빠 욕을 하고 있냐, 배은망덕한 놈, 뭐 그런 식이었어요. 그런데 보면서 정말 남의 가정사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쉽게 말하는구나, 그 생각과 함께 가장 크게 든 생각은, 정말 한국은 돈이 그냥 모든 것이구나. 그걸로 모든 문제가 귀결되고 항상 돈이면 최고다, 그 생각이 너무 전반적으로 깔려있구나, 그 느낌이 들었어요. 저도 물론 그들의 가정사를 모르는 건 마찬가지니까 특별히 뭐라고 할 수 있는 말은 없지만,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느낀 건, 살면서 정말 돈이 다가 아니거든요. 절대로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겉으로 보기에 저 집은 부자니까, 잘 사니까, 뭐 다른 작은 문제들이 있다고 해서 뭐 저렇게까지 그러냐, 그 정도면 괜찮은 거지, 선방한 거지 인생에서, 배가 부르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와, 진짜 사람들이 생각을 딱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까지만 하고 끊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가장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바비 인형 같은 거, 미미 인형 을 파는 그런 장난감 가게에 가면 그 바비 인형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머리 색깔, 눈 색깔, 얼굴 모양, 몸매, 옷, 구두, 그런 게 다 다르잖아요, 제품마다. 그런데 그게 이제 한 상자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걸 보았을 때 이런 경우가 많아요. 남성분들은 인형을 안 사셨으니까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상상해 보시면 로봇이라고 상상하셔도 되고, 이렇게 딱 이 A라는 상자에 들어있는 미미 인형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그건 얼굴과 몸매가 마음에 드는 거고, 그런데 B라는 상자에 들어있는 바비 인형, 미미 인형은 머리색이 더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리고 옷도 더 예쁘고 A보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얼굴이나 몸매는 A가 더 예쁜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인형이니까 그 기본 인형 자체가 더 중요할 것 같아서 A를 샀어요. 그런데 계속 B가 아른아른거리면서, 옷은 그게 더 예뻤는데, 머리색도 그게 더 예뻤는데, 이 얼굴과 이 몸매, 딱 그 머리랑 옷만 가져오면 참 좋겠다, 그러면 완벽한데,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하잖아요, 우리가 생각을. 그런 거나 마찬가지에 그게 될 수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팔지를 않으니까. 그 상자 안에, A라는 상자 안에 갇힌 그 인형에게는 그 A가 우주이고 모든 것이잖아요. 그 안에서 주어진 그 옷과 액세서리와 외모로 태어났는데, 그 안에서 밖에 있는 다른 걸 보고, 나는 저것만 가져왔으면 정말 행복했을 것 같다, 완벽하게. 그런데 쟤는 저걸 가졌음에도 왜 감사할 줄 모르고 행복한 줄 모르고 저러지? 불평을 하지? 그렇게 너무 쉽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 다른 상자에 있는 그 인형에게는 자기만의 불만족이 있는 거예요. 자기만의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자가 온 우주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깥에서 보면 내 우주는 따로 있고, 내 우주에서는 저쪽 상자에 있는 애가 가진 것만 가지면 완벽할 텐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자꾸 남의 인생을 보고 쉽게 판단하면서, 저 정도면 행복한 거지 왜 저래?
제가 가진 걸 가졌다면 나는 굉장히 행복했을 텐데 쟤는 감사한 걸 모른다. 건방지다. 이런 식으로 말을 쉽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본인이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지닌 문제와 가족과 그런 타고난 성향과 사고 방식이 저쪽에 있는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소화할 수 있는 몫이나 그 감당할 수 있는 양 자체가 다르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똑같은 고통이 주어져도 타고난 성향 때문에 또 주어진 환경 때문에 그게 완전히 몇 배로 타격을 입는 사람도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좋아하는 연예인들에 대한 슈츠를 많이 올렸을 때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베컴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무슨 그 아들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 삶의 경험의 바탕에서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그 아들만의 고통이 분명 있었을 거다. 뭐 예를 들어 수리가 톰 크루즈 아빠에게 느꼈던 그런 고통, 니콜 키드만이 남편 톰 크루즈에게 느꼈던 그런 고통, 어떤 여성들에게는 아이고 나는 톰 크루즈랑 살아봤으면 아무 불평도 안 하겠네, 배가 불렀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상황에 놓인 사람, 그리고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서 이미 익숙한 사람에게는 자신에게 주어진 우주 안에서의 고통의 양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건 상대평가가 될 수 없고 절대평가밖에 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특히 어떤 댓글들은 정말 굉장히 저까지 기분이 나빠지는 그런 게 있었는데, 보면서 와, 이런 사람들이 부모가 되고 이렇게 소통 자체가 안 될 것 같고 굉장히 유치하고 자식들하고도 싸워서 이기고 싶어하는 제 기준 찌질한 어른들이 부모가 되었구나. 그 자식들이 불쌍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읽은 댓글들도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고 부자로 태어났어. 베컴 아들로 살게 해줬더니 고마운 걸 모르고 저런 자식 날까봐 싫다. 뭐 결혼 안 한다. 저런 자식 있으면 내가 가만 안 둔다. 뭐 그런 식이셨는데 보면서 아이고 자식들이 좀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런 마인드의 어른이라고 할 수 있나 과연? 제가 분명 어떤 부모님들은 들으시면서 기분이 나쁘시겠지만 이건 제가 생각하는 팩트이기 때문에 전에도 잠깐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린 적은 있는데 다시 한번 반복을 하자면, 굉장히 여러 부모님들께서 그 자식을 낳아주셨다는 그 사실에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인류에 대한 책임감으로 뭔가 굉장한 그런 사명을 띠고 하신 행동이 아니십니다. 그냥 섹스의 결과물일 뿐이에요. 향락을 즐기신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물로 임신을 하신 거고, 임신을 한 걸 어떻게 버릴 수는 없고 낙태를 할 수는 없으니까 낳으신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정말 아기가 너무 갖고 싶어서 그 기쁨을 느끼고 싶으셔서 더 섹스를 열심히 하신 거예요. 본인이 즐기신 것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근데 그걸 자꾸 뭔가 굉장히 대단한 일 하신 것처럼, 물론 어머님께서 10달 동안 힘들게 품으셨다. 그거는 제가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지만 그것조차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자면 그것조차 본인이 섹스를 하셨기 때문에 책임을 지셔야 할 그런 결과물일 뿐입니다. 행위의 결과물. 그런데 그걸 자꾸 거대하게 부풀려서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너를 낳아줬고 고생해서 어쩌고, 그러면 정말 듣기가 싫어요. 솔직히 누가 그렇게 하랬나?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드리면 너같이 생각하는 딸 낳을까봐 무서워서 애 못 낳겠다 뭐 이런 식으로 비꼬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제가 그분들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야말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을 부모님으로 갖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가 만약 부모를 선택할 그런 권리가 있었다면 그런 분들을 절대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상상을 해보았는데, 만약에 아기들이 이제 태어나기 전에 그런 드라마 내용처럼 천국에 뭐 하느님 주물주가 계신 곳에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이 기다리는 그런 대기실이 있다고 치고, 이제 주물주가 1번 아기 여기 나와봐. 너는 이제 이런 부모에게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날 건데 태어날래 말래. 만약 그렇게 먼저 예고편을 보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아기에게 있다면 본인이 선택이 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모님들께서도 물론 인간이니까 선호하는 아이의 스타일이 있으시겠죠. 뭐 내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착하고 뭐 부모님께 감사하고 그런 원하시는 게 있으시겠죠. 그렇지만 똑같이 아이들도 이런 부모를 갖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단지 이야기를 못할 뿐이지. 그런데 둘 중에서 누가 더 손해냐 굳이 골라야 한다면 저는 아이들이 손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부모님들은 물론 그런 원하시는 자식의 그런 상이 있으시지만 그 결과물이 완전히 다르다고 해서 100% 아이 탓을 하실 수가 없으시잖아요. 왜냐면 본인이 유전자를 물려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의 성격, 머리, IQ, 뭐 외모 그런 게 다 본인으로부터 비롯된 거잖아요. 유전자로부터. 그러면 본인의 책임이니까 그 아이가 본인이 원하는 그런 형태, 성향이 아니라고 해서 그 아이를 탓하실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아이는 태어나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100% 부모 탓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생각을 하자면 그러면 안 되는 일이지만, 아까 베컴 아들로 돌아가자면, 그런 네가 베컴 아들이 아니었으면 어디서 그런 여자를 만져나 봤겠냐, 그런 여자 네가 만지면 너는 바로 성추행범으로 경찰에 데려가줬다 뭐 이런 식으로 댓글을 쓰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조차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생각을 멈추신 거잖아요.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그게 말이 아예 안 된다는 걸 아실 거잖아요. 왜냐면 베컴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그 외모가 아니었을 수도 있고 다르게 태어났을 수도 있잖아요. 오히려 더 잘생겼을 수도 있고. 왜냐면 베컴은 굉장히 객관적으로 잘생긴 편에 속하지만 아들은 아빠만큼은 아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베컴 유전자 덕을 너무 많이 봤다 그렇게 말하기는 애매한 상황인데, 오히려 다른 곳에서 태어나서 더 잘생기게 태어날 수도 있었고, 다른 곳에서 태어났다면 성격도 완전히 달랐을 수도 있었고, 아빠와 궁합이 더 잘 맞을 수도 있었고, 아무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 조합들이, 경우의 수가. 그런데 이분들은 잘 모르시면서 정말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빠와 아들 사이에 그냥 무작정 베컴의 재력, 그런 셀러브리티라는 환경, 그런 것만 보시면서 저 정도면 감사해야지 뭐 저러고 있냐 애가, 웃긴 애다, 고마운 걸 모른다, 배불렀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그냥 보면서 기분이 너무 나빴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근본적으로는 저도 이해는 하는데, 그냥 생각을 조금 더 깊게 해보시고 다른 사람의 입장도 생각을 해보시고, 모든 게 돈이 아니라는 것도 인지하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게 돈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본인이 처하신 상황에서 보셨을 때
내가 베컴 아들 정도였다면 나는 진짜 부모님께 감사하면서 편하게 살았겠다. 저렇게 대적하고 불평하고 그럴 일 전혀 없었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까 제가 인형에 빗대어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베컴 아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다는 걸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그 사람이 되어서 그 상자 안에, 그 작은 우주 안에서 태어나서 그 안에 주어진 모든 것들을 갖고 살면서 자랐다면 완전히 다른 세팅의 마인드와 다른 사고방식으로 사셨을 거기 때문에 나라면 고마웠겠다, 나라면 저러지 않았겠다라는 말은 하나만한 말, 아무 쓰잘데기 없는 말이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님은 베컴 아들이 아니시고 베컴 아들은 님이 아니니까요. 그건 전혀 성립될 수가 없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자식 관계에 대한 주제가 나와서 덧붙여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이것도 제가 댓글에서 여러 번 본 그런 글들인데, 사랑에 상처받고 애인과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그런 주제들에서 이제 항상 나오는 댓글이 너를 정말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사람은 이 세상에 부모님밖에 안 계시다. 그리고 누가 너를 위해 죽어줄 수 있겠냐. 대신 그건 부모님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다. 라는 댓글들이 많았는데, 저는 그것도 보면서 참 생각을 자기가 하고 싶은 곳까지만 딱 하고 끊는구나 라고 생각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감지한 이 세상에서 그건 진실이 아니거든요. 진실은 부모님이 나에게 하시는 건 정확하게 나를 사랑한다라기보단 나를 필요로 하시는, 가장 필요로 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그걸 언뜻 사랑이라고 포장을 하는 거죠. 사랑은 진정한 사랑은 본인은 싫고 본인은 그게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아이가 그걸 너무 원하고 그걸 하면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 그게 너의 행복이라면 나도 그걸 보면서 행복해, 너가 하고 싶은 걸 해라 라고 해줄 수 있는 게 사랑이고, 아니야 너는 이걸 해야 해, 이걸 해야 더 행복한 거야, 이걸 하면서 살아야 너가 진짜로 잘 살 수 있어, 내 말을 들어, 다 너를 위한 거야.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부모님들이 하시는 건 대체로 그 두 번째시죠. 그리고 그걸 사랑이라고 우기시는 거죠. 아이를 위해 대신 죽어주실 수 있다? 그건 맞죠. 그런데 그것도 사랑이라기보다는 필요에 의한 것입니다. 아이가 없으면 나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 라는 걸 무의식적으로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아이가 죽게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아이가 없었지만 강아지를 키우면서도 느꼈어요. 카이가 아파서 갑자기 수술을 받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울면서 카이가 깨어나지 못하면 저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 그걸 느껴보았어요. 하물며 강아지에게도 그러는데 자기가 낳고 기른 애지중지한 자식에게는 당연한 거죠. 그걸 사랑이라고 부르시는 건데, 그건 엄밀히 말하면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그러신 겁니다. 물론 이 아이가 없으면 살 수가 없고 그 정도로 필요하다는 것 자체가 사랑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면 그건 그냥 호칭의 문제이니까 그렇게 부르셔도 상관은 없는데, 근원적으로 좀 더 명확히 하자면 그건 사랑이라기보단 본인의 필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을 행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들은 부모님들이시다 라는 말에도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도 완전한 남인 다른 사람도 저를 너무 사랑해준 사람, 저와 함께 있는 사람이 만약에 제 앞에서 죽어가는 경우가 생긴다면, 예를 들어 어떤 괴한이 습격해서 칼로 찌르려고 하는데 제가 그걸 막아서 제가 대신 칼에 맞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저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제가 대신 칼을 맞습니다. 그게 제가 착해서?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아니고요. 저 자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근원적으로.
생각을 하자면요. 그걸 나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의식적으로 한다는 뜻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이 사람이 내 눈앞에서 죽어갔고 이 세상에서 사라져서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감당하면서 살 자신이 없는 나라는 걸 인지하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제가 대신 죽는 것입니다. 그게 착해서가 아니라 저를 보호하는 행위예요. 나는 그 아픔을 간직하고 살아갈 수가 없다 도저히. 그 꼴을 보느니 내가 먼저 죽겠다. 그냥 그거 끝. 제가 생각하는 부모님들께서 자식을 위해 대신 돌아가실 수 있다는 것도 그냥 딱 그것입니다. 본인들이 그 아이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시고 앞으로 살아가실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하시는 본능에 의한 행위입니다. 그걸 자꾸 부모님만 너를 진정으로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부모님께 잘해라. 그런 효도를 이끌어내는 지렛대로 활용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할머니나 큰고모를 보면서 저는 느낀 게 어머님의 사랑, 모성애라는 건 정말 죄송하지만 제 우주의 반경에서 보고 느낀 거에 의하면 그냥 남편과의 사랑이 본인이 원하던 게 아니었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도저히 허망한 마음을 어쩌실 수가 없으니까 그걸 자식에게로 옮겨가시면서 거기에 올인하시면서 생기는 그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녀의 사랑이 그런 드라마나 영화나 만화에서처럼 그렇게 위대하고 대단하고 낭만적인 게 아니라는 현실을 자각하시는 과정에서 그게 정말 외로운 싸움이잖아요. 나는 이 세상에 혼자구나. 이것도 다 환상이었고 나의 상상이었고 바람이었구나 라는 꿈에서 깨는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때 생긴 그 사랑이었다고 착각한 것의 결실 아이를 보면 이 아이에게는 내가 우주구나. 이 아이가 주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구나. 얘는 엄마 하면서 나만 보는데 그걸 또 한 번 다시 착각하시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에게 그러는 건 사랑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그냥 생존 본능입니다. 아이는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고 아무것도 혼자서 할 수 없는데 자라나야 하니까 동물에게 주어진 본능? 귀엽게 굴고 뭔가 여리여리 돌봐주고 싶게 보이고 그렇게 애착을 보이고 의존하고 그러면서 본인이 원하는 걸 얻어내는 거죠. 물론 아기가 그걸 계획하고 굉장히 교활하게 그랬다는 뜻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내재된 그런 행동을 하면서 근데 그게 엄마에게는 이게 진정한 사랑이다. 얘가 나한테 하는 게 엄마밖에 모른다. 엄마가 우주다. 또 그렇게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머리가 크면서 점점 독립적으로 되고 뭐 아들이라면 다른 여자 친구가 생기고 여자를 좋아하게 되고 엄마는 뒷전이고 결혼해서 아내만 챙기고 그러면 또 섭섭하다고 하시고 애가 변했다. 전에는 엄마밖에 없었는데 또 그러시고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냥 본인의 착각이었을 뿐이거든요. 아이는 엄마가 우주였던 적이 없습니다. 그냥 생존 본능에 의한 의존이었죠. 어렸을 때 어쩔 수 없으니까. 그게 변한 게 아니라 점점점 독립된 인간으로 성장한 그냥 자연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특별한 의미를 자꾸 부여하시고 알록달록한 셀로판지를 통해서 세상을 보시면서 뭔가 포장을 하시고 과장을 하시고 그러시면서 나중에 현실을 맞닥뜨리시면 빈둥지 증후군을 겪으시고 아이고 우리 애가 변했네. 전에는 엄마밖에 없었는데 그런 드라마를 쓰시고 그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현실은 그냥 이 세상은 흑백으로 담백하고 우리는 다 동물일 뿐이고 그래서 엄마가 우주였던 듯 행동했던 건
그 아기의 생존 본능이었을 뿐입니다. 자식을 탓하실 일도 아니고 슬퍼하실 일도 아니고 그냥 인간의 삶이 그런 거라고 담백하게 받아들이시면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아기에게 가졌던 마음도 엄밀하게 사랑이라기보다는 나의 가치 실현이었다는 걸 한번 본인에게 정직하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